이제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 안 써도 됩니다. 오히려 같은 통신사를 고집하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이혜정입니다. 오늘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변화가 있어서 인사드립니다. 바로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휴대폰 제도 대변화, 그 중에서도 가족 결합 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끼리 전부 같은 통신사 쓰고 계신가요? 가족끼리 묶으면 할인되니까요. 오랫동안 SKT만 써서 번호 바꾸기도 귀찮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제 그 생각, 재산을 지키려면 반드시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2024년까지 시행되었던 단통법, 정확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신사들이 더 이상 보조금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통신사에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누구에게 얼마까지만 지원하라고 규제했는데요. 이제 그 제한이 사라지니까 통신사마다 보조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결합 할인보다 번호 이동 한 번에 50만원, 100만원씩 지원받는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조건 한 통신사에 오래 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믿으셨던 분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무엇이 바뀌는지, 가족끼리 통신사를 유지할지 옮길지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보조금 함정이나 사기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어르신 가족이 함께 통신사를 묶어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가 집안 통신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7월 22일부터 달라지는 가족통신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통법이 뭐길래 폐지된다고 난리일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단통법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보조금 제한된다, 단통법 논란 같은 기사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싸게 폰을 사더라도 결국 고가 요금제에 끌려 들어가거나 정보 불균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통신사들아, 보조금 줄 때 선 넘지 마라 하고 상한선을 딱 정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00만원인 휴대폰이라면 공시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판매점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제한되었죠. 즉, 통신사나 판매점이 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차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번호 옮긴다고 많이 주고 누구는 기기만 바꿨다고 덜 주고,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시장 경쟁을 막는다 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번호 이동하면 보조금 많이 준다는 말은 옛날 얘기가 됐지? 예전에는 영원폰, 공짜폰도 있었는데 요즘은 왜 없지? 이런 아쉬움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2025년 7월 22일부로 이 단통법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는 통신사나 판매점, 제조사 모두가 지원금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조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다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를 써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변화이고 앞으로 휴대폰을 바꾸거나 통신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회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 7월 22일부터 실제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그럼 7월 22일부터 실제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보조금을 줄 수 없었죠. 출고가의 15에서 30% 이내에서만 지원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를 주든 상관없다. 즉, SKT든 KT든 LG든 고객 유치를 위해 돈을 얼마나 쓰든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두 번째, 가입 유형별로 보조금 차등이 다시 생깁니다. 단통법 시절에는 기기 변경이든 번호 이동이든 똑같이 보조금 지급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신사 입장에서 번호 이동 고객에게만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신규 가입자나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도 가능해집니다. 즉,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누구는 20만원, 누구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별 보조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판매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에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판매점이 20만원, 30만원까지도 따로 얹어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페이백이나 사은품 현금 지급 같은 꼼수 마케팅도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있다가 주의사항 파트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바뀌는 핵심 변화 3가지 요약.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모두 보조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됩니다. 가입 유형별, 요금제별, 조건별 보조금 차등 지급이 다시 허용됩니다. 판매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도 무제한 가능해집니다. 반면 하나 유지되는 건 있습니다. 바로 선택 약정 할인 25%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즉,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분들에겐 이전처럼 매달 25% 요금이 깎이는 방식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커지는 지금 선택 약정보다는 보조금이 더 이득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단순히 싸게 샀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샀는지가 혜택을 좌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 특히 가족 단위로 통신사를 묶어서 쓰고 계신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족 결합 요금제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 그 전략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3. 가족 결합 할인, 이제는 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끼리는 무조건 같은 통신사 써야지, 그게 제일 싸요. 3명 이상 묶으면 가족 결합 할인으로 매달 요금이 줄어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온 가족이 SKT, KT 또는 LG U+를 함께 쓰고 계신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당연히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2명, 3명, 많게는 4명에서 5명까지 같은 통신사로 묶으면 매월 통신 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고 인터넷, IPTV까지 묶으면 할인폭이 더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다시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통신사마다 번호 이동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십만 원씩 보조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 3명이 같은 통신사를 써서 매달 2에서 3만 원씩 요금 할인은 받고 있는데 7월 22일 이후 만약 3명 모두가 번호 이동으로 통신사를 옮기면 1인당 보조금 30만 원씩 총 90만 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가족 결합이 할인에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통신사들이 가족 결합보다 개별 고객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이 묶였는지 여부보다는 얼마나 고가 요금제를 쓰는지, 번호 이동 고객인지, 단말기를 새로 사는지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결합 할인만 믿고 같은 통신사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함께 이동. 필요한 사람만 이동하고 다른 가족은 그대로 유지. 요금제, 보조금, 기기 변경 조건 등을 가족별로 유동적으로 구성. 특히 자녀들은 번호 이동, 부모님은 선택 약정 할인 등 맞춤형 전략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가족끼리 무조건 같은 통신사 쓰는 게 이득이던 시대는 끝나고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마다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조건을 따로 비교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보조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4. 통신사 보조금 경쟁,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어떤 경쟁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대폭 푼다는 것, 이건 이미 예고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일부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현금 지원, 페이백, 마이너스 폰 같은 단어들이 이미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번호 이동 조건으로 아이폰 13 미개봉 제품을 영원에 제공. 갤럭시 S23 울트라 구매 시 현금 50만원까지 페이백. 부모님 명의로 개통하면 사은품 추가 증정 등등. 이렇게 눈에 띄는 혜택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단통법이 막고 있었던 거고, 이제는 그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통신사 입장에선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 이동 고객에게 더 큰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동만 하면 30에서 50만원 이상의 현금성 혜택이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사도 가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도 자사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즉,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이 모두 보조금을 얹어주는 구조, 이게 바로 단통법 폐지 이후의 핵심 구도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사례를 짚어볼까요? 2010년대 초반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번호 이동하면 최신 폰이 공짜거나 심지어 20에서 30만 원을 돌려주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 법으로 막았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 무한 경쟁 시대가 사실상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단,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조금 혜택은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 약정 2년 이상 유지 조건, 부가 서비스 자동 가입 조건 같은 복잡한 조건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보조금, 요금제, 유지 조건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보조금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3가지 함정. 자, 지금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7월 22일 지나면 그냥 번호 이동만 잘하면 몇십만 원 이득이겠네. 가족들 전부 한 번에 옮기면 대박 아니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혜택이 커질수록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지만 그만큼 사기성 판매, 과장된 광고, 숨겨진 조건도
이 틈을 타서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방통위와 소비자원도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피해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계약서주의와 정보 확인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꼭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 함정 함께 보시죠. 함정 1. 페이백 사기. 페이백이란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한 달 뒤에 현금 20만 원을 돌려드릴게요 하고 나중에 현금을 계좌로 준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매장이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려운 영역이라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함정 2. 고가 요금제 강요. 보조금이 크다고 해서 기껏 개통했더니 월 9만 원짜리 요금제에 6개월 유지 조건, 부가 서비스 3개 가입, 가족 3명 다 동일 요금제 써야 보조금 지급 등 복잡하고 불리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받은 보조금보다 요금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함정 3. 계약서와 다른 내용. 계약서의 보조금이나 요금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그건 말로만 설명드린 거고 서류상엔 없잖아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년층 중장년층은 서면 계약 내용보다 판매점 설명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계약서의 다음 항목이 반드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조금 지급 주체, 보조금 금액, 요금제 조건, 유지 조건, 페이백 지급 방식. 둘째, 단말기 가격 비교 사이트나 공식 대리점 앱 등을 통해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너무 과한 혜택을 제시하는 경우엔 왜 이걸 이렇게까지 줄까? 하고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보조금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꼭 혜택과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와 설명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정하셔야 소중한 통신비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내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실제 가족 구성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 내게 유리한 선택은? 상황별 추천 전략.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같은 통신사 계속 써야 하나, 아니면 옮겨야 하나? 정답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각 가정의 상황, 요금제 사용 패턴, 가족 구성원 나이대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별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략 1. 가족 전체가 통신사 이동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보조금 전략. 예를 들어 가족 3명에서 4명이 모두 같은 통신사에 묶여 있지만 약정이 끝났거나 기기 변경 시점이라면 7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통신사로 단체 번호 이동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장마다 단체 이동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프로모션도 많거든요. 한 번에 30에서 50만 원씩 현금 혜택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꼭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확인은 잊지 마세요. 전략 2. 부모님은 그대로 자녀만 이동. 부모님은 기기 변경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죠. 이럴 땐 기존 통신사의 선택 약정 할인 유지, 자녀는 번호 이동 통해 보조금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녀가 데이터 많이 쓰고 고가 요금제를 쓴다면 번호 이동 조건으로 보조금, 사은품, 현금성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전략 3. 보조금보다는 요금 안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자급제할 뜰폰 전략. 나는 보조금보다는 매달 통신요금이 저렴한 게 중요해요. 이런 분이라면 고가 요금제 조건 달린 보조금 유혹은 피하시고 자급제폰 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어르신 요금제, 데이터 적게 쓰는 분들에겐 월 1에서 2만 원대 저렴한 요금제가 훨씬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대신 선택 약정 25% 할인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전략 4.
가족 중 누군가는 새 폰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집중 전략.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 진학하면서 최신 스마트폰이 필요하거나 부모님 폰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한 명에게 보조금 높은 통신사로 이동시켜 최대 혜택 확보하고 나머지 가족은 유지하는 방식도 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결합을 유지해야 할까? 번호 이동이 이득일까는 이제 모두에게 정답이 같은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족 구성원별로 누가 약정이 끝났는지, 누가 고가 요금제를 쓰는지, 누가 스마트폰을 새로 바꿔야 하는지를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유동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건 혜택이 많아도 계약서 내용이 전부라는 것. 설명은 믿지 마시고 서류에 있는 내용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핵심 요약과 꼭 기억해야 할 실천 팁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결론 요약과 실천 팁.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요약과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한 줄 정리부터 말씀드릴게요. 7월 22일부터는 가족끼리 같은 통신사를 쓰는 게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번호 이동, 보조금 혜택이 더 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모두가 자유롭게 지원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생겼지만 그만큼 더 많은 판단과 정보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팁 5가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1. 무조건 한 통신사 유지. 이제는 전략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같은 통신사에 묶여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보조금이 많은 곳으로 함께 이동하거나 구성원별로 다르게 선택하는 유연한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번호 이동, 기기 변경, 신규 가입 중 어디가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7월 22일 이후부터는 가입 유형별로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한 뒤 조건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3. 지나치게 큰 혜택을 제시하는 매장. 꼭 서류 확인 먼저. 페이백, 현금 지원, 마이너스 폰 같은 문구에는 반드시 구체적 조건이 따릅니다. 계약서의 지원금 금액과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끼어 팔기주의. 보조금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비싼 요금제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로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내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앞으로도 통신시장은 계속 바뀔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비자원,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전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휴대폰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단위의 소비 전략이 바뀌는 계기이자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노년복지 전문가 이혜정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제도 혜택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현명한 소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